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세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7단원, 8단원 또 연속해서 2단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끝에 이제 인구를 배웠는데 인구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도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삽니다. 도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도시에 사세요. 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가 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도시에 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이제 촌락에 사시겠죠. 뭐 도시가 더 좋고 촌락이 더 좋고 이런 건 없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는요. 이제 인구가 그래도 주변 지역보다는 많은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뭐 제일 큰 뭐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를 생각하시면 아마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촌락과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도시는 일단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인구가 빽빽. 자, 그래서 인구 밀도가 얼마나 빽빽한가? 굉장히 빽빽하죠. 우리 아파트들을 딱 생각하시면 정말 무슨 공장처럼 생긴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촌락은요. 요즘은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뭐 했나요? 농사 짓죠? 그죠? 농촌, 어촌 이런 마을 아니면 산지촌. 자, 1차 산업이 주가 되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가 되는 상당히 인구가 적어서 빽빽하지 않죠?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단순하게 뭐 농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용을 한다면 도시는요, 사람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져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꾸자꾸 건물이 땅값이 비싸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층 건물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인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일자리도 많죠. 우리가 2차 산업, 우리 공장 같은 제조업, 3차 서비스 회사라든지 많은 그러한 일자리들이 있죠. 2, 3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많고요. 굉장히 건물들도 복합적이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고밀도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땅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자,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뭐 특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촌락보다는 이사가 좀 많죠. 예를 들면 옛날 이제 촌락에서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내 집 가까운 곳에서 그냥 터전을 이루면서 쭉 살아갑니다. 굳이 이사 다닐 필요도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사도 많이 다녀요. 특히 요즘 뭐 전세로 사신다면 또 2년마다 막 계속 이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일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또 이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이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출퇴근도 꽤 멉니다. 출퇴근이 뭐 서울에 자, 그 회사가 있다면 뭐 저기 인천에서부터 출근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수원에서부터 출퇴근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요즘에는 뭐 워낙 지하철, 뭐 버스 이런 것들이 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도 뭐 천안까지도 한 방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반경도 굉장히 멀어졌죠. 자, 이런 게 생활 범위가 확대됐다. 직업도 다양하고 대신 안 좋은 점 이웃끼리 예전 같지 않죠. 옛날에는 뭐 정말 이웃사촌이네 이러면서 이웃끼리 끈끈했지만 그래서 옛날에 응답하라 1998 응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저도 이제 옛날이 막 떠오르는데요. 그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긴 한데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아, 그렇지. 막 이웃 간에 막 엄마들 아빠들끼리도 되게 정이 있고 화목했고 한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웃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화됐고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나가든지 말든지 그죠?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와서 떡 돌리면요 의심을 하는 거죠. 저 이사 왔는데요. 그러면 놓고 가세요. 문도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믿질 못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막 낮에 강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씁쓸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촌락과 도시, 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대부분도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 가로는 시간입니다. 자, 세월이 흐를수록 자, 그러면 세로는요. 도시 인구 비율, 도시에 얼마나 인구가 몰려드는가, 도시에 몇 퍼센트 인구가 사는가. 자, 옛날에는 별로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었어요. 대부분 농사 지으니까 다 그냥 촌락에서 살면 되지 도시에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에 사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낮았는데 점점 올라오더니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몰려요. 몰리더니 이제는 많아요. 자, 3단계예요. 이렇게 한번 끊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 단계. 한번 끊어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뭐 굳이 그렇게 도시에 살 필요가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 초창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도시로 막 몰려들어요. 나 도시에 갈래! 막 도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집니다. 이제는 뭐 거의 다 도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로 비유해볼까요? 속도. 아빠가 가속 페달 밟는 거야. 네. 자, 그냥 그래 속도 쭉 달립니다. 가속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종착역. 이번 역은 종착역입니다. 네, 그래서 종착. 그래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 자, 초기 단계는요, 도시화율이 낮죠. 도시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농사진 1차 산업이 주니까 도시 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A라고 하는 여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단계가 가속화. 속도가 생기죠? 자, 왜 그러냐면 나 도시 가서 살래.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글자로 이촌 향도라고 했어요. 촌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간다. 자, 도시로 왜 도시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끝에 단계가 종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가 이거를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선진국 스타일이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우리도 이제 90% 이상이 도시니까 우리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이제 늘어날 필요가 없죠. 천천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1960년대가 우리나라의 가속화 단계, 산업화 시기야. 그 전까지는 초기 단계.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미 종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나라는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초기, 속도 가속화, 종착. 초기, 가속화, 종착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도시와 곡선을 그리는데요. 자, 그러면 잘 사는 선진국은 언제 이렇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선진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바로 산업혁명이 기준이 돼요. 농사를 시작하다가 공장이 생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몰려들었다면, 자, 우리나라나 수많은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 자,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도시로 몰려들었냐면 우리도 1960년대잖아요. 자,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들이 좀 슬픈 역사가 있어요. 대부분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일본 식민지 당했었죠. 언제 독립을 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발전하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기가 여기 산업혁명이면 이게 18세기예요. 18세기. 근데 2차 세계대전이면 벌써 1945년 이후니까 몇백 년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선진국은 좀 빨리 산업화를 해서 이렇게 가속화 단계 빨리 진입을 했다면 우리 개발도상국은 조금 더 뒤늦게 이렇게 하지만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시기가 좀 느렸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미 우리나라도 사람이 많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도 설명을 해볼까요? 1960년대. 그 전까지 농사 짓다가 1960년이 되니까 도시가 발전해요. 그럼 제일 먼저 발전하는 건 서울이었고요. 그 다음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뭐 인천, 대구 이런 식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초창기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광산이 많이 개발됐어요. 광산. 네, 그래서 탄광촌 있죠? 네, 그래서 광업의 도시로 태백이나 삼척도 잘 나갔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광산이 물을 닫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도시들이 약간 한물간 도시가 돼버렸는데, 자,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광업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광산이 위주가 아니라 그냥 그 박물관 아니면 그 옛날에 그 레일을 이용해서 레일 바이크 이런 관광지로 아니면 그 정선 카지노랜드 뭐 이런 식으로 관광으로 조금 이제 바꿨죠. 이제 광업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로 가면 이제 지방의 공장들. 자, 특히 부산 그쪽 근처에
우리가 포항, 울산, 창원 같은 신흥공업 도시들을 많이 키우게 돼요. 그래서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울, 부산 그 라인에 경부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서울이 있고 최고의 도시죠. 수도니까 제일 먼저 키웠어요.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 이 라인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죠. 경부고속도로가 그러면 이 도로가 생기면요. 그 사이에는 도시들이 다 발전합니다.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인에 있는 뭐 대구, 대전 요런 데 발전하면서 이제 여기 광역시로 뭐 광주라든지 네, 그런 주변까지도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 요 라인은 우리가 바닷가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뭐 포항, 울산, 창원에 공장지대 많이 생겨서 이제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죠. 자, 80년대는 이미 너무나 많이 자, 80년대는 이미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듭니다. 자, 서울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너무.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남한 인구가 서울에만 1,000만 명이 살아. 5분의 1, 20%가 사람들이 너무 지나쳐요. 서울은 쬐끔한데, 그렇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을 좀 도와주는 사람들을 좀 이사를 시켜야 되겠다. 서울을 도와주는 도시들. 인공위성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위성 도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도시들은 서울을 보조하는 거죠. 서울이 하는 일을 나눠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남, 뭐 안양, 고양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좀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뭐 행정기능, 인천 같은 공항도 만들고 항구도 만들고 무역의 기능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하잖아요. 그쵸? 군사기능 나누고 안산에 이런 데 공업단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누는 이런 게 위성도시입니다. 자, 이 대도시의 역할을 나눠서 자, 좀 분산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빠져나가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이런 위성도시를 만들고 너무 복잡하니까 신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 서울이죠. 서울이 수도예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서울 주변에 경기도가 있고 인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총사를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삼총사를 수도권이라고 묶어요. 수도권 하면 요 세 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수도 부근, 그래서 서울 바로 옆에 경기도와 인천까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자, 수도권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다. 제일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제일 많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도시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구나. 자, 그러면요. 자, 이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고 네, 이 그림. 자,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 가시면요. 나름대로요. 이렇게 체계적이에요. 어디 가면 빌딩들이 많고요. 어느 동네 가면 아파트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막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섞여 있지 않고 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도시 안을 보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서울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서울. 자, 그럼 서울의 제일 가운데, 도시의 제일 가운데, 중심이죠. 그것을 우리는 도심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일 가운데를 도심이라고 불러요. 중심이에요. 가장 중심, 가장 가운데 여기 땅값이 제일 비싸죠. 왜 제일 비쌀까요? 자, 오기가 제일 좋거든요. 어디서든지 오기가 제일 좋고 제일 가운데니까 오기가 제일 좋죠. 그죠? 중앙이니까. 그래서 땅값이 제일 비싸고 비싸니까 고층 건물 빌딩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우리 서울로 치면은 뭐 종로, 광화문, 명동 이런 데요. 도시. 자,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고 고층 건물이 많아요. 자, 어디서든지 올 수가 있죠. 가운데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요. 땅값이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서울시청 이런 거, 관공서 중요한 거, 그다음에 대기업의 본사, 그다음에 뭐 은행의 그 본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기관, 백화점, 금융기관, 대기업 본사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몰려 있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라고 해요. 영어로는 BCD 아니고 CBD라고 하는데 약자예요. 중심 업무지구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일 가운데 도심.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도심이에요. 도심을 제일 많이 물어. 제일 가운데고 제일 땅값 비싸고 제일 중요한 시설이 많은 것 도심입니다. 자, 도심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 도심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명동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뭐 주말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자, 이 좀 얘를 좀 나눠야겠다.
도심이 하는 걸 나눠야겠다.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고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잖아. 그죠? 도심이 있으면 그럼 도심을 도와주는 부도심을 만들자. 도와주는 부도심. 이 동글동그라미가 부도심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도심이 하는 걸 좀 나눠보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도심에는 뭐 서울로 치면 영등포, 신촌, 청량리, 여의도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가 이제 부도심이 되는 거야. 도심의 역할을 나눕니다. 당연히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도심이 하던 일을 나눠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할 수가 있죠. 뭐 신촌, 잠실 이런 데까지.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서 삽니다. 이렇게 이 주변에서 이 주변지대 또 뭐 외곽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변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도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네, 이런 게 많고요. 학교 같은 거 이런 주변에 있어요. 비싼 땅에 학교 만들면 너무 학교는 운동장도 있고 근데 너무 비싼 땅이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주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은 좀 많이 필요하면서 얘보다는 좀 땅값이 싸야 되니까. 그럼 다시요. 순서대로 외워볼게요. 제일 가운데 뭐라고 한다? 도심. 도심 도와주는 얘네들을 부도심.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이제 뭐 아파트, 학교, 공장, 주택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너무 사람이 많아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몰려요. 옛날에는 그냥 다 수도로만 몰렸죠. 그래서 자, 여기 둥글둥글한 거 있죠. 이거 둥글둥글. 네, 요거 물결 모양. 자, 여기가 뭐냐면 더 이상 개발하지 마!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자,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도시를 너무 개발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개발하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공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 더 이상 여기는 개발하지 마.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일명 그린벨트를 만들어서 그린 초록색이죠. 초록벨트라는 거야. 여기는 초록색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 함부로. 그러니까 여기 내가 땅이 있어도요. 개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허락받아야 돼요. 내 땅인데도. 그래서 개발을 함부로 못하는 그린벨트가 생겼고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개발이 되니까 그 팽창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사람들도 건강 생각해야지 환경. 그래서 녹지를 보전하자.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그린벨트. 그런데도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자, 이 도시를 도와주는 우리 또 도와주는 도시를 만들자. 자, 그것이 위성도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위성도시. 자, 성남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안산 이런 거는 주거를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천, 행정, 안산공업, 의정부, 군사 이렇게 다시요. 부도심은요. 누구 도와주는 거죠? 도심을 도와주는 거예요. 위성도시는 누굴 도와주는 거죠? 이 전체 도시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도심을 도와주면 부도심인데 자, 이 전체 예를 들면 서울이 하는 걸 같이 일을 좀 나눠서 해보자. 그럼 위성도시가 되는 거. 인공위성 띄운 것 같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A로 갈수록 A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우리 업무 기능이 많아지고 땅값은 비싸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외워볼게요. 자, 그러면 직장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예요? 회사가 제일 많은 곳, 아무래도 제일 가운데 도심입니다. 도심이 회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살고 여러분들도 여기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파트는 이런 데 많다 그랬죠. 주거지요. 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야 다 엄마 아빠들 다 출근하느라 바빠요. 자, 출근 저녁에 또 퇴근 난리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난리가 교통 대란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출근할 때 이런 데로 몰리고 퇴근할 때 그래서 그때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 완전히 10,000원이잖아요. 막 낑겨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그럼 낮에는 이 도심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겠죠. 출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심에 사람이 많아요. 밤이 되면 여기가 도심이 텅 비어버려요. 다 집에 갔잖아요. 다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밤이 되면 참 웃겨요. 낮에는 많았는데 밤이 되면 다 자기 집에 가 있으니까 밤이 되면 여기 도심이 비어 보이는 이것이 도너츠 같지 않아요? 던킨 도너츠 같지 않아요? 가운데 비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공자가 빌공자예요. 밤이 되면 도심이 비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자, 낮에는 사람이 많아요. 주간 인구. 밤에는 사람이 없어요. 야간 인구. 상주 인구는 항상 사람이 많느냐? 아니죠.
나 밤에 사람 없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많은 게 아니죠. 상주 인구는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 어디서 일어나요? 도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주고 뭐냐 이럴 때 도심 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중심 업무지구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땅값 제일 비싸 어디냐? 도심. 자,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뭐냐? 그러면 그린벨트, 개발제한 이런 식으로 맞추시는 거야. 일단 도시 안에 이렇게 도심, 부도심, 주변의 그 외곽 지역, 그리고 위성 도시, 개발 제한 구역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체계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